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뵙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좀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회사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는 이제 SCK콥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다른 비즈니스도 많이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 총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쪽 총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데스크나 오도비 이런 쪽으로도 이제 총판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회사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뭐 보안 쪽으로 있는 이제 안넷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총판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필요하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HCK에서 기술 지원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이제 반갑습니다. 제목에서도 보듯이 이제 오피스 365를 도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그 오피스 365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꼭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게 뭐 메일이나 파일 서버, 원드라이브, 뭐 G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피스 365로 도입을 하실 때 저희가 부드럽게 원활하게 이제 도입을 하실 수 있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툴을 좀 준비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벤더 이름은 이제 비트타이탄이라고 하는 벤더고요.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솔루션 벤더의 이제 제품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제품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일 서버. 그래서 이제 그 오피스 365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일은 거의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뭐 다른 솔루션이라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메일을 옮기는 방안이 이제 가장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세요. 그래서 뭐 새로 이제 생성이 되는 기업, 신규로 이제 뭐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시면 메일은 공용 메일이든 다른 이제 벤더의 제품이든 메일은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요 메일을 이제 어떻게 오피스 365로 넘겨야만 오피스 365로 도입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기존에 쓰시던 메일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일 시스템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메일 서버로 옮기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비트파이탄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여서 방법론적인 부분만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파이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파이탄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을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젠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오피스 365로 이제 메일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방법론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에 이제 한 뭐 5-6가지 정도 되는 마이그레이션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메일 시스템을 오피스 365라고 하는 이제 익스체인지 온라인 메일 서버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기업에 맞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선택을 하셔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MAP 마이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이제 프로토콜 중에 IMAP이라고 있는데 이 IMAP을 이용을 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론이고요. IMAP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이메일 메시지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고요. 50만 항목을 대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 보시면 이제 연락처 일정 작업들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불가능한 이제 단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크다거나 이러면 마이그레이션 안 되는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IMAP 마이그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컷오버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이 있고요. 요거는 기존에 이제 그 메일 서버를 중단을 시키고 오피스 365로 넘기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Outlook Anywhere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 그룹 연락처들이 이동하고 사사함도 이동하는 그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이고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부분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셔야 되는 거고, 동안 메시징 뭐 이런 것들, 숨겨진 사사함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한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컷오버 마이그레이션이랑 비슷한데 스테이지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오피스 365 쪽이 미리 이제 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이나 뭐 이런 이제 그룹 연락처 이런 것들은 Azure AD 커넥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옮기게 되고요. 사사함은 아까 보셨던 컷오버처럼 Outlook Anywhere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오피스 365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스테이지드 마이그레이션은 내 사사함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권한이 있는 사사함이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마이그레이션은 가능하고요. 오피스 365라고 하는 테넌트나 이런 SMTP 구성이 이제 완료가 돼 있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Edge AD 커넥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도구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마이그레이션, 이제 그 오피스 365가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쓰셨던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메일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도중에도 사용자들은 메일을 계속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시고, 하나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나 툴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이고요. 그 하이브리드 마이그레이션을 그 요즘에는 많이 하지는 않는 추세긴 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하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들이고요. 보시면 Edge AD가 있어야 되고 인증서도 있으셔야 되세요. 인증서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컴피그 위자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컴피그 위자드도 굉장히 조금 이제 복잡한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가장 복잡한 이런 이제 상황이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마이그레이션은 익스체인지 온라인이 아니고 이제 그 예전에 있으시던 우리 회사에 이제 온프라미스로 구축되어 있는 익스체인지가 있으시면 하시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 하신 후에 우리는 기존에 쓰던 온프라미스의 익스체인지 서버를 없애실 계획이시면 여기 보시는 작업을 이제 역순으로 또 하셔야 돼요. 걷어내시려면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프라미스 익스체인지랑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익스체인지를 같이 좀 쓰셔야 되는 환경이다. 우리는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구성하셔가지고 그 사서함도 옮겼다가 온프라미스 쪽에 있는 사서함도 있고 온라인 쪽에 있는 사서함도 있고, 이건 자유롭게 옮겨지니까요. 이렇게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온프라미스를 걷어낼 계획이시면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ST 마이그레이션인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금 이제 소규모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웃룩의 이제 파일 확정자가 PST죠. 그래서 그 아웃룩 파일로 다 내려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오피스 365에 다시 업로드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들을 이제 PST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각각 쓰시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조금씩 해주셔야 될 작업들이 조금 발생하는 게 PST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축으로 서드 파티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드 파티 마이그레이션에도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비트 타이탄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 타이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2007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본사는 워싱턴 주에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있습니다. 그 비트 타이탄의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 조금씩 소개는 드리겠지만, 그 메일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100% SaaS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 장비가 필요하신 게 아니고, 우리 회사 내부에 뭐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뭐 설치를 하셔야 되는 이런 게 아니시고, 그냥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100% 이제 SaaS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솔루션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비트 타이탄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187개국에서 4만 개 이상의 이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벤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판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 타이탄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각각 이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메일박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툴이고요. 요거는 이제 메일박스 데이터를 다운타임 없이,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없다는 얘기는 기존에 쓰시던 메일이 끊어짐이 없이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그레이션 위자드를 통해서 몇 분 만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전혀 필요 없는 이런 솔루션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오피스 365에서 오피스 365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시고, 온프라미스 익스체인지를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로
이제 옮기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서 G2로 넘어갈 때도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툴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다큐멘트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옮기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런 이제 툴이고요. 보시는 소스에는 이제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온프라미스의 파일 서버 이런 것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드랍박스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요거를 데스티네이션이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큐멘트 마이그레이션은 파일뿐만 아니고 구글 드라이브나 뭐 오피스 365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이제 권한이 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폴더나 특정 사이트는 우리 회사의 어떤 부서만 쓸 수 있고 어떤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권한까지 돼 있는데, 이 권한까지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스널 아카이브라고 하는 툴도 하나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PST 파일을 또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이런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백업이나 아카이빙 받아놓은 마이그레이션을 PST 파일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데, PST를 여러 개 해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보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퍼스널 아카이브를 이용을 하시면 마이그레이션 위자드가 돌아가면서 내 PC에 들어있는 PST를 모두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PST를 있는지 다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런 이제 솔루션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웃룩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툴도 있고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차원에서 전 직원들의 아웃룩을 이제 그 구성을 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직접 구성하는 거는 가능하시겠지만, 요 이제 아웃룩 컨피규레이션 이런 툴을 이용하시면 원격에서 관리자분이 각각 사용자들의 이제 아웃룩을 세팅을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뭐 이런 이제 그 구성부터, 그다음에 서명, 규칙, 그다음에 자동 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들이 설정하고 있는 구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자동화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유저 마이그레이션 번들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메일박스, 다큐멘트, 퍼스널 아카이브, 아웃룩 컨피규레이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유저 마이그레이션 번들, 종합 패키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뭐 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 보셨던 메일박스, 다큐멘트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이 메일박스나 다큐멘트 요 두 개만 구입하시더라도 유저 마이그레이션 번들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 앞에서 보셨던 이제 4가지 제품 중에 우리는 한 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유저 마이그레이션 번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원래는 이제 원타임이 끝나긴 하는 거지만, 유저 마이그레이션 번들을 사용하시면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더라도 그 말씀드린 뭐 아웃룩 컨피규레이션이나 그 PST를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도 마이그레이션 계속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마이그레이션은 한 번에 끝나긴 하지만, 요거 구매하시면 요거로 이제 1년 동안 조금 관리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한번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타이탄.com, 그리고 이제 help.비트타이탄.com에 들어가시면 솔루션이 이제 소개가 좀 잘 되어 있고요. 이 데모 동영상이나 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참고를 해 보시면 좀 더 이제 비트타이탄의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비트타이탄이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고요. 이게 이제 아쉽게도 아직 그 한글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이 사이트에서 이제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타이탄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SaaS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로그인 하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아직 한글화가 다 안 되어 있는데, 로그인 하시면 비트타이탄 마이그레이션 위자드는 일부 이제 한글화 작업이 조금 돼 있어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계정을 로그인을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타이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은 무료니까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마이그레이션 위자드에 이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뭐 진행을 하시면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데모는 지메일에서 오피스 365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 jQuery SB레어라고 하는 메일 주소로 되어 있는 요 지메일을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오피스 365 제품이고요. 오피스 365에 보시면 jQuery.skcorp.co.kr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메일 주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오피스 365를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테스트로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365 쪽으로 여기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위자드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보시면 위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시고요. 프로젝트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지금 마이그레이션 시작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을 하시면 어떤 것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느냐 이렇게 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박스가 있고 다큐멘트, 그리고 이제 퍼블릭 폴더, 그 다음에 여기 퍼스널 아카이브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팀즈 쪽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런 이제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 오늘 데모는 이제 메일박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제품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메일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메일 제가 오늘 할게 오피스 365 쪽으로 이제 넘기게 되고요. 이제 커스터머는 뭐냐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이제 이제 실제 고객사, 그러니까 받는 쪽에 이제 고객사를 넣게 되시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신규로 이제 커스터머를 생성을 하실 때 보시면 조금 이제 넣어야 되시는 게 있는데, 보시면 다 이제 옵셔널이시고요. 다 필요가 없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도메인이죠. 저희 회사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skcorp.co.kr을 넣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계속 넣어놨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이제 뜨는 거고요. 요거는 skcorp 이렇게 치시고 회사명, 도메인만 이제 실제 도메인을 넣으시고 회사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제 커스텀을 만드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 거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원본 소스 쪽이죠. 그리고 이제 데스티네이션 쪽 설정을 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구성이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PT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드 파티 솔루션을 이용하면 이제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규 이제 엔드 포인트는 이제 원본 이제 내가 가져올 마이그레이션 할 요런 이제 메일 주소에 메일에 대한 이제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메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지메일이라고 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이제 메일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할 거는 이제 G슈트, 지메일이기 때문에 일단 G슈트를 구글 쪽에 G슈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가져올 쪽 도메인인데,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jQuery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상의 회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SB레오 라고 하는 도메인을 이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sbreo.com 도메인만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관리자 메일 주소를 넣게 돼 있는데 이거 옵셔널이어서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정보만 주시고 애들 하시고요. 그러면 소스 쪽 설정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요 메일을 어디로 넘길 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이제 오피스 365 쪽으로 넘길 거니까 오피스 365라고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어디로 넘길 건지 쭉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오피스 365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 그 크레덴셜 정보를 제공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받는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는 이제 관리자로 되어 있었어요. 제 거 계정을 인증 정보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넣고 이제 하시면, 이러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정보가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소스는 지메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제 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 하나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프로젝트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실 작업이 뭐냐면, 일단 원본이랑 데스티네이션 쪽에 세팅은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을 전체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신 분만 하실 수도 있고, 뭐 필요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일단 퀵애드 쪽부터 말씀드리면, 퀵애드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각각 유저별로 이제 메일 주소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jake.lee라고 하는 SB레오 아까 구글 쪽 컴에서 오피스 365 쪽으로 jake.lee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넘기겠다. 나는 이 한 계정 하나만 넘기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퀵애드를 이용해서 이제 한두 개 뭐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우리는 수량이 많아서 대량으로 넘겨야 된다. 그러시면 이제 대량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CSV 형태로 이제 넣으실 수도 있어요. 파일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니시면 여기에다가 원본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로그인 이름, 암호,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오피스 365 쪽 이렇게 넣으셔도 일괄적으로 이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밑에 이제 원래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토 디스커버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원본 소스를 이제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이런 기능이 원래 이제 처음 생성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일 위에 보시는 그 MSP 컴플리트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기존에 이제 SB 레오를 쓰는 원본 구글 쪽 그 메일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한 14명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었던 계정인데 요거를 일단 다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자동으로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해서 사용기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 이렇게 이제 세이브가 되면 지금 이제 그 정보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원본 그리고 이제 소스 쪽 세팅을 다 했고 이메일도 이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원본이랑 소스 쪽이 이제 메일이 똑같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가져온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SB레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져오게 돼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오피스 365 쪽으로 이제 메일을 계속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메일 주소가 변경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바뀌실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더 데모를 조금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체인지 도메인, 저희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쪽은 저희가 SCK 콥을 쓰죠. 저희 회사는. 그래서 SCK 콥.co.kr을 넣고 일괄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원본 이메일은 SB레오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데스티네이션은 SCK 콥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이제 메일이 마이그레이션 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괄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쓰실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또 그 메일 주소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리리라고 하는 부분을 편집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메일 주소는 바꿨지만 예를 들어서 요거는 데스티네이션의 다른 메일 주소로 제가 이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다 바뀌지만 이 부분만 이제 다른 뭐 특정 사용자들만 이제 메일 주소를 바꿔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돼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원본 그 세팅이 끝났고 데스티네이션 끝났고 사용자들 다 끝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라이센스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하시게 되고, 이 부분까지는 그 비트타이탄에 이제 가입하시고 여기까지는 다 해보실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없으셔도. 근데 이제 요거는 실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라이센스가 액티브 돼야 돼서 이제 진행하실 때는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려야 돼서 일단 그 라이센스 2개 정도만 이제 할당을 해놨고요. 2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고 위에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시작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트라이얼이나 이런 걸 해보실 수도 있고 이런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풀 마이그레이션으로 이제 전체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부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모를 위해서 일단 메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시작을 클릭하시면 서밋이 됐고요.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긴 한데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뭐 일단 결과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메일 쪽 이렇게 내용이었고, 오피스 365 쪽으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피스 365 쪽으로 여기 보시면 제이크리라고 하는 계정으로 메일이 다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지금 진행 중에 있어. 아직 진행이 다 안 됐고 진행 중에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폴더들이 어떤 이제 그 제품들이 어떤 이제 개수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구글의 뭐 별표 편집이나 메일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 그 사용자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항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전송 속도 이런 것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시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현재 6분 정도 지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데이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매일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폴더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현재 마이그레이션 아니면 오피스 365 마이그레이션이 아니시라고 하시더라도 오피스 365 도입을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쪽으로 이제 오피스 365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마이그레이션이나 기존 데이터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 고민이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쉐어드 IT 쪽으로 질문을 남기셔도 저희가 다 팔로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많은 뭐 문의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제 마이그레이션 쪽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그런 것도 문의가 있으셔도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웨비나를 진행하고요. 그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